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 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에 총 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0.7% 하락하며 하락률이 3년 만에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의 낙폭이 두드러졌고 국제 유가가 작년보다 하락한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 물가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이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 개최를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유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 비준에 실패한다면 내년 2월까지 이행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합의안 비준 상황에 따라 11월부터 1월 중 브렉시트 시한을 정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시원한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빨간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다가 급등 흐름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양지수 모두 1%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기분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글로벌 시장 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차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관세 부과가 어쩌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측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류 허브 총리 역시 긍정적인 코멘트를 쏟아내면서 일단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부분 역시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재표결을 요청했고요.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이 불허하면서 연장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이게 우려가 살짝 완화가 된 겁니다. 결국에 브렉시트 우려가 살짝 완화가 된 거고요. 이게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유럽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소폭 상승 마감이 됐고 채권 시장도 괜찮았고 미국 시장도 이 유럽 부분과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완화 기조가 보여지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기조에 덧붙여서 우리 시장은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또다시 지금 급등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HLB입니다. 얼마 전까지 불과 7월 달 중순까지만 해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21,500원까지 빠졌던 HLB가 오늘 저점 대비해서 10배가 올라왔습니다. 20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현재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시가총액 1위입니다. HLB가 이만큼 올라와 주면서 쇼커버링 물량들이 지금 대차장고 보니까 반 이상이 해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커버링이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겠죠. 이 물량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아니어도 ABL바이오 등을 비롯해서 중소형 대형 바이오주들도 지금 급등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핀 관련주나 기타 폴더블 관련주나 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거나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던 종목들, 업종들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국내 시장 점검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88.83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1.16% 올라가고요. 또 지수는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길 어떻게 종가 부분으로 해결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엔 2100선을 뚫고 올라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장중에 2092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 전약 후강처럼 보이지만 약도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에 눈치 보기 하다가 바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팝니다. 개인이 좀 많이 팔죠. 이만큼 상승하니까 개인이 결국 팝니다. 개인은 최근에 학습된 효과로 움직이는 수급 패턴이 보입니다. 2010에서 20포인트가 장중에 보이면 일단 매수를 2050선까지 합니다. 그리고 2060선부터 털기 시작해서 2080, 9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 보시는 것처럼 대량 매도에 나가는 박스권에서
현명한 매매를 개인들은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시장에서 봐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2,070억 원, 연기금이 무려 1,463억 원을 순매수해줍니다. 투신도 15억 원 매수고요. 외국인도 679억 원 매수하고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7,000거래 이상을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누적으로도 지금 18,000계약 이상이 매수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또 경신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올라왔던 고점 부근까지 한 1,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고 네이버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위부터 5위는 사실 요즘에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정도였지만 좀 다음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5%입니다. 셀트리온이 뭐 별다른 호재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HLB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의 변동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잠시 뒤에 보시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LG화학만 소외받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은행주들도 같이 올라가고요. 텔레콤, 통신주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보합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무섭게 올라갑니다. 1.55%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651부터 659까지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만 삽니다. 1217억 원. 개인 기관 팔고요. 기관은 연기금만 소폭 사는 정도인데 이걸 오늘 어떤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을 돌아온 외국인 제약바이오주의 볕들날이 오나 뭐 투심이 돌아섰나 라는 부분인데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보시면 HLB 무섭죠. 20만 6,9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시총 1위 종목이 무려 23%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보시면 오늘 장중 고가가 21만 원 부근입니다. 20만 9,700원대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제 공교롭게도 HLB 관련된 이슈가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좀 보도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제TV와의 진영공 회장 단독 인터뷰가 있었고요. 중장기적 목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청사진에 대한 K바이오 현주소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현재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재생산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크게 올라가고 투심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터주들은 같이 밀립니다. CJENM, 펄어비스 조금 소외받고요. 5G도 그동안 밀렸는데 오늘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갑니다. 6위부터 12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 잘 보셔야 됩니다. 헬릭스미스 최근에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 나오면서 8만 원 2천 원대까지 밀렸었는데 주가 지금 3거래일 만에 지금 10만 원 회복을 한 겁니다. 헬릭스미스 역시 공매도가 최근에 다시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대차장고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호재가 HLB 호재가 공매도와의 그런 어느 정도의 매도 간의 줄다리기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디톡스 역시 악재가 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올라갑니다. 휴재는 살짝 밀리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잘 보시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리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 소폭 상승, 원익IPS 소폭 상승, 소브레인 여기는 아무래도 일본 관련, 반일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니클로 사태로 인해서 단일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솔브레인 같이 올라가고요. SFA, 강보합, 레지온도 큰 폭의 상승이 결국에 장 후반에 올라오면서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조정 나옵니다. 1171원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손에 꼽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가 단연 좀 손에 꼽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시장에서 바로 자금을 계속적으로 좀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업종 전반적으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주요 해외 학회 이 발표 이벤트 등을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 또 앞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 자금의 유입까지 좀 더해지면서 HLB 같은 경우 얼마 전 급락 사태가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주가 강세를 시현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좀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른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등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즉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 종목들도 덜어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업종 내 체감은 좀 투자자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 요인 또 점검을 해보자면 정부 정책도 좀 하나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오 헬스 산업을 반도체 산업에 이어서 포스트 반도체로 키우겠다라는 발언을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 미국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육성 방침에 대한 기대감, 곧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완화로 좀 이어지면서 좀 상승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좀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가 조정에 대한 경계심 계속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 HLB를 지금 시점에서 강력하게 좀 신규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해본다면 현재 시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양호한 업체들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HLB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양호한 업체들 셀트리온이라든가 동아ST 시젠 등에 있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심 완화 더불어 실적 개선 그리고 투심 개선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좀 계속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로 오늘은 귀결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들 그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일단 올해 기점으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 계속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늘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과 더불어 3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3분기 실적 시즌에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에 대한 투자 성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하는 시각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본연의 가치가 올해 대비 좀 내년에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건설, 자동차, 조선, 호텔 레저 업종 등이 꼽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스레 IT 업종도 이 기준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점은 간단하게 순이익이 올해 대비 내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적자폭이 개선될 수 있느냐라는 이 기준을 좀 간단하게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같은 기준에서는 당연스레 여러 종목들이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유입되면서 여러 종목군들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조선과 그리고 조선업종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그리고 그 외에는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CJ 대한통운, LG 이노텍 등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좀 투자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이평선 하단 부분이라던가 추세 하단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신 전략 등으로 대응하신 전략도 투자 전략 대안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지수 정기 변경에 따른 수급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관심 기울여 보신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기점으로 지수 변경이 좀 일부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스닥 150 정기 변경에 대한 전략
그 가운데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통상 12월 12일을 기준으로 약 한 달 전부터 좀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성과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12월 동시만기일에 코스닥 150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는 이들 예상이 편입되는 종목들 내에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즉 정리하자면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이번 정기 변경에 따른 수급 모멘텀이 좀 합쳐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같은 기준점에 좀 새로 편입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네페스, 국일제지, 현대바이오, 서진시스템, 에코마케팅, SFA 반도체 등이 좀 꼽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한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미중 무역 협상부터 오늘 갑작스럽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레리 커들로 위원장도 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희망조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양 원래 좀 그러신가요? 원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죠. 아, 커들로 위원장도 그러십니까? CNBC에서 바람잡이 많이 했잖아요. 장 좋아요, 이건 잘 갑니다. 뭐 이걸로 쭉. 제가 과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워딩이 비슷했어요. 잘만 네. 된다면, 네. 이거 가정이죠. 잘만 된다면 예. 12월 15일에 추가관세 우리가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의 흐름을 보면은 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혼란스럽다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 요즘 워낙에 이런저런 유튜브가 됐건 정말 전문가 많아요. 전문가가 많아서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 곧 폭망한다는 논리 많아요. 휘황찬란합니다. 네. 또 하나 중국 경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어느 쪽 장단에 쳐야 될지. 예. 이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다. 이거 오래 간다.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중국이 망할 때까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언행이 말이든 행동이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든지 또 그 휘하에 참모들의 말이 엇갈리거나 그때그때 또 상황이 스탠스가 달라지는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는 큰 그림으로 정말 패권 다툼이고 전쟁이요 맞는가? 예. 이거 그냥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는 이러다 말 사람 같기도 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재선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그렇죠. 후다닥 없었던 일로 할 것 같고 관세 그냥 철폐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홍콩 관련해서 저렇게 인권 법안도 제출한다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 은근히 민주공화할 것 없이 스탠스는 결국 중국을 갖다가 잠재적인 어떤 가장 경쟁국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금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같은 날 또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또 삐딱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지금 1단계 이거 성사가 꼭 잘 된다라고 하기도 힘들고 에이펙에서 과연 사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오락가락하는 헤드라인만 보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요즘 우리 국내에서 한자리 하신다는 분들이 전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일희일비 하지 말자. 무슨 경제 지표가 잠시 좋아졌다고 기뻐하고 또 그거 한다고 예. 당장 침체가 온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죠.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브렉시트는 일희일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브렉시트요? 예. 참 지겹습니다. 브렉시트. 이거 어떤 분 댓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해놨죠? 이거는 브렉은 이제 우리한테 아무런 시트라고 쓰지도 않아요. 그냥 브렉은 그것도 리얼 기획이라고 썼더라고요. 신조어 옛날 신조어인데 이거는 우리 시장에 이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정말
정말 오래된 소재다, 지겹다라고 써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 얘기를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인용했던 그 유럽의 전통.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 뭐 그런 그건데. 그래서 오늘 브렉시트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예. 그냥 구글에서 브렉시트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다 보니까 예. 이거 한번 보세요. 2016년 6월 달에 그때 브렉시트 한참 이제 국민투표하고 할 때 예.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찬반 쟁점. 자, 브렉시트를 갖다가 하자 하는 쪽 오른쪽 먼저 한번 보시죠. 보니까 유럽연합과 새로운 관계 협상 가능하다. 중국, 인도, 미국 등과 새로운 조건의 거래도 가능하다. 뭐 예산 측면에서 EU에 내는 3억 5천만 파운드? 이거 과학 연구개발 신산업 투자에 가능하다. 규제. EU의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 환경, 고용, 건강, 안정 등에서 규제? 그냥 영국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이민 관련해서 주권 회복할 수 있다. 이런데 브렉시트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상황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45%인데 그것도 관세 없이. 예. 이거 브렉시트 했을 때 얼마나 불리해지느냐 하는 얘기. 그럼 예산 측면에서도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현 체제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EU에 내는 비용 해봐야 가구당 연 340파운드? 근데 혜택은 연 3,000파운드. 뭐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규제도 28개 국가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 지금 EU 연합국이 영국 포함해서 29개국 아닙니까? 예. 한 개로 통합해서 관료주의를 허물고 기업들한테 이익이 된다. 뭐 이민도 EU 탈퇴가 이민을 감수하는 방법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때 딱 보시다시피 이거잖아요. 52%대 48%라고 우리가 그때 뭐 얘기했습니다만 네. 아주 박빙이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혼돈의 연속. 이게 하다못해 60% 40% 정도면 몰랐을까? 네, 그런 너무 상황이고. 팽팽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보시죠. 2016년 6월만 하더라도 국민투표 결과는 52대 48이었는데 이후 지금 작년 딱 1년 전입니다.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혼돈스러웠나요? 영국 국민들도 그냥 남자 이런 쪽인데 팽팽합니다. 거의 절반 나뉘어져서 이런 상황이죠. 여기는 브렉시트를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 즉 EU에 잔류하자는 남자. 사람 피켓 보니까 일어나요. 예. 나는 브리티시, 나는 영국 사람 아니야. 나는 유러피언이야. 뭐 예. 이런 얘기. 그렇죠. 아래쪽에는 vote to leave, 떠나자 쪽에 투표하자. 그리고 이 파란색의 피켓은 또 이렇게 써놨네요. We want our country back. 우리나라를 되찾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권 뭐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 캐머런 총리였죠. 그렇죠. 국민투표에 예. 붙였던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고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브렉시트가 아니고 브레그렛이 나오네요. 아, 신중한 조이도 잘 만드네요. 참 말 잘 만드네요. 예. 그죠? 리그레트하고 후회한다는 거하고 붙여넣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캐머런 총리, 총리.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 뭐 눈을 가리고 입도 막았고 예. 귀도 막았네요.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예. 이런 상황이고 결국 문제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이 삿대질하는 이 모습 보세요, 보리스 존슨. 삿대질하고 고성이 오가고 우리가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의회 민주주의의 뭐 본산 뭐 이랬던 영국인데요. 레프트 윙, 라이트 윙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배웠었죠 저희가. 예, 앉아 있다 그냥 후루룩 건너가 버리면 탈당되고 예. 과반수가 무너지고 뭐.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 트럼프의 이미지와 비슷하고 여기는 제레미 코빈 지금 노동당 당수죠. 제1야당 당수라고 합니다만 예. 주로 우리가 일본 하면 자민당 하듯이 영국도 보수당 집권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동당이 왕왕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총리는 블레어 총리, 토니 블레어 있었고 예. 한데 여기도 글쎄요 너무 좀 튀어요. 그래서 중도 세력들 갖다 좀 그거 하지 못하고 여기는 지금 하원 의장 예.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난 토요일 날 무슨 뭐 82년도 포클랜드 전쟁 하자마자 의결할 때 이후로 토요일 날 의회가 열린 거는 뭐 몇 년 만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다가 기분 좋게 출발했죠. EU하고의 합의하는 표결도 못 붙이고 예. 결국 뭐였죠? 브렉시트 이행 법률 차근차근 하나 둘 해서 이렇게 해서 브렉시트를 이뤄 나가자 하는 그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리스 존슨이 가져온 합의안 이거 올리지도 않고. 올리지 말자, 예. 투표하지 말자라는 수정안이 먼저 가결돼 버렸죠. 그렇죠. 근데 그거다 대놓고 똑같은 안을 갖고
그냥 일요일 보내고 월요일 또 올리고 하원 의장은 뭘 똑같은 내용으로 하느냐. 수정안 통과로 벌써 그거는 무효다. 이미 그때 가서 일단 노딜만큼은 막아보자는 하는 그 수정안이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기했던 게 왜 항상 순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가. 제 어린 마음에도 정치가 좀 무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허접한 정치가 왜 항상 앞에 나올까 싶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정치가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다 바꾸는. 영국도 의회 정치가 요즘 보면 약간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이 받는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예. 시장 한번 보시면은 파운드는 어쨌거나 이 강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완전 노딜 브렉시트만큼은 EU도 영국도 피하겠다 하는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지금 최악이라기보다도 지금 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장하는 나 30일 날 어쨌거나 탈퇴할 거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EU에다가 또 이제 대충 나오는 얘기가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해달라. 3개월 정도 또 연장하자. 우리 뭐 지긋지긋하지만 이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딜만큼은 막았다 하는 차원에서의 파운드 반등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금융위기 당시 때 달러가 전부 강해지면서 파운드도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 이렇게 오다가 지금 2016년 그때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이 선이 깨졌어요. 이게 1.39 근처입니다. 1.39 달러 근처. 그렇게 이런 상황이고 지금 직관적으로는 봐서 아무리 영국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영국 통화인 파운드의 가치는 1.19 아래까지 가기는 힘든가 보구나. 쉽게 말해서 1.2달러, 1파운드당 1.2달러 밑으로 가기에는 뭔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나 보구나. 절대 레벨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중 바닥을 만든 느낌. 뭐 그런 상황이고 조금 이렇게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노딜 쪽이 되었건 뭔가 그렇게 해서 파운드 약세 쪽으로 배팅했던 세력들의 어떤 손절 매수가 지금까지의 장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1.36달러까지는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1.29대인데요. 1.35, 1.36 같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것도 큰 기회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영국 주식 자체는 증시 자체는 파운드만큼 그렇게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시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영국 FTSE 100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출주기 때문에 파운드 강세가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수출 기업들한테 우리 환율 떨어져서 원화 강세로 가면은 똑같은 달러로 벌어들여도 원화로 바꾸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기도 하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었던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결국 HTS에서 거래를 하시면서 데일리 차트가 됐건 1시간짜리가 됐건 간에 적어도 이 부분은 참 요즘 잘 맞아든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즉 금년 들어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쭉 올라왔다가 꺾였습니다만 꺾여도 61.8%쯤 가니까 더 안 밀리더라 하는 거 신기하죠. 이거는 제가 드리는 설명 중에 하나는 아마 1920년대 그때 계산기도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에 그저 수작업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났다고 만들었던 넬슨 렐리어트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내가 이 이론을 발표할 때보다 이런 어떤 경험칙을 발표할 때보다 더 잘 맞지? 자기 실현이거든요. 즉 이런 쪽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있고 주문 조건에 또 그렇게 들어가 있고 61.8%쯤 가면 이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고 사볼까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알고리즘도 그렇게 주문이 들어가 있다 봐야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아마 우리 시장도 잘 맞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맞는데요. 그러니 HTS의 저기능은 다 있습니다. 피보나치 타임존 펼치는 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포지션 진입이나 청산을 갖다가 시점을 결정하실 때 저렇게 피보나치 조정 비율 저 툴은 뭐 잘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매번 할 때마다 잘 맞으니까. 굉장히 또 사이언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 이게 뭐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4.2% 동결했고 뭐 5년물도 동결했습니다. 계속
인하하다가 2달 연속으로 중단한 건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시장에서 받아들입니까? 예, 그 대목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예. 거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3분기 GDP GDP 가 성장률도 관심을 끌었었죠. 6%가 나왔죠. 딱. 그래서 과연 5자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5.9라고 제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가 궁금했는데 예. 그 정도 지르기에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6%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장률이 얼마든지 마사지 가능하거든요.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더 그렇다면서요? 중국은 더 그렇겠죠. 뭐 흔히 말하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수출 다 더하고 수입을 빼는 게 GDP입니다. 예. 어떤 뭐 분기가 되었건 연간이 되었건 그렇게 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 경제학적인 개념은 쉬운데 제 얘기는 그게 그렇게 측정해내는 게 그렇게 만만하겠느냐 말이죠. 안 잡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며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중고등학생이 아빠 카드를 가지고 가서 예. 학원에 가서 단과 수업 강의를 하나 듣습니다. 30만 원 딱 끄요. 그거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30만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예요. 예. 근데 대학생이 이렇게 과외를 집에 와서 하는데 엄마가 그냥 봉투에 30만 원, 50만 원 넣어주는 건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잡아낼 방법이 없는 세금이 안 잡히죠. 세금도 안 잡히고 예.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게 잡히지가 않죠. 그러네요. 그러니 그 큼지막한 GDP 산출 방정식에는 여러저래 허점도 많고 구멍도 많고 그 얘기는 얼마든지 마사지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하고 그러니 중국이 6% 하면 6%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걸 갖고 쇼크 하는데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지난 92년부터 해서 GDP 산출을 해왔던 그래서 27년 만에 어쨌거나 제일 낮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 한번 충격은 있었으나 6%를 찍기는 처음이란 얘기죠. 자, 근데 이걸 갖고 쇼크라고 얘기하시는데 쇼크일까요? 남들은 지금 2%만 성장해도 감사하는데 저 중국 저 규모에 6%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나 수입 증가율 무슨 뭐 고정자산 투자 무슨 비중, 비율, 증가율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6%라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 하에서 6%라니까 6%인 줄 알고 그러나 해석하기에 그 큰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그거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관세 정쟁으로 치열했던 지난 1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6%면 되지 않았냐.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정덕앵커 말씀하신 그 다음에 성장률 나온 다음에 중국 당국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뭐냐. 결국 중국 당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른바 경기 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구나.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여기서 대출 금리를 확 낮춰줘서 무슨 기업이 됐건 가게 쪽이 됐건 돈 좀 풀어라 하는 식의 어떤 압박이 아니고 예. 이 정도면 그냥 리즈너블하다. 다들 골디락스 하는데 이 정도 6% 정도면 여기서 선방했다. 크게 무리해서 무슨 뭐 지준율 낮추고 금리 인하하고 대출 금리 낮추고 해서 괜히 그러다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만 즉 버블 할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중국도 그냥 여기서 오버하지 않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애매하게 잡았잖아요. 6에서 6.5%. 네. 어느 전문가들은 야, 이렇게 나도 잡겠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바오류는 어쨌든 간에 뭐 연말까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지난주에도 뭐 1180원대를 치고 내려오는지는 좀 미국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브렉시트 부분이 긍정적으로 가고 안정화가 된다면 깨고 내려올 테지만 아니면 위로 올라갈 확률도 있다. 좀 제시해 주셨는데 안정적으로 되니까 지금 7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네. 예. 이래저래 지금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뭐 이유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10월 들자마자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경기 지표 측면에서 미국만은 경기가 남들보다 그래도 양호해 했던 그 논리가 약간 약해졌죠. 예. 자, 거기다가 뭐 ECB나 BOJ의 여전히 완화적인 태도라고 하지만 통화 완화적인 태도라고 하지만 실제 현재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 연준이 재정정권이라고 해서 만기 1년 이하의 재정정권을 갖다가 뭐 사면서 지금 실제
월 6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사잖아요. 예. 이건 뭐 QE도 아니다. 말은 많지만 어쨌거나 달러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금리 아직 좀 더 낮출 여지도 있고 뭐 이러한 데다가 불안하면 달러 사자 했더니 어쨌거나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 관련해서 판을 갖다가 깨지는 않겠다 하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금 다독거리려는 듯한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201선도 살짝 물고 내려오는 그런 국면.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파운드도 강해지고 파운드가 땡겨 올라져 가면서 유로와 파운드 간에도 어느 적절한 비율이 있을 텐데 교환 비율이. 예. 파운드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 대비 유로가 막 약해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싶으면 유로도 같이 좀 강세로 가주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기다가 서울 외환시장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위안화 환율도 어쨌거나 지난 10월 11일 페이즈 1 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예. 위안화가 추가 약세가 제동 걸리고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달러 매도세가 먼저 나온 거죠. 오늘 지금 아까 장중에 60원대 살짝 발을 담궜었죠. 살짝 터치한 것 같더라고요. 터치한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도 70원 살짝 걸쳐 있어요. 70원에 살짝 걸쳐 있네요. 예. 어쨌거나 우리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보이는 거 얼마만입니까? 그동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미국 시장을 따지든 아시아 주변 증시를 따지든 남들 1% 빠지면 우리는 1.5% 빠지고 남들 1% 올라가면 겨우 한 0.6%, 7% 오르거든. 그렇죠. 그런 정도밖에 안 하던 게 지금 오히려 최근 한 며칠 동안은 굉장히 불이 붙고 무슨 뭐 날아가는 종목들 몇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쪽에도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는 묘한 어떤 분위기가 국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즐기자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적어도 11월 16, 17일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예. 그때까지야 무슨 바깥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또 그동안 많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밀렸으니까 좀 이렇게 튀어오를 때도 세게 바닥에 던졌으니 고무공 튈 때 탄력이 더 좋은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뭐 불 붙었는데 일단 2100이 관건인데요. 예. 지금 흐름 같으면은 내일이라도 열 수 있겠네요. 내일이라도 열 수 있겠고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간다면은 내일 코스닥은 또 그 유명한 666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런 흐름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에이펙 전까지는 최소한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에 치중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품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